순서대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고요. 네.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네, 그럼 이한종 감독님 저 순서대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가 연출을 맡은 감독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상영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한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성이라는 여친 역할을 맡은 배우 박성우입니다. 네,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담도령 역할의 양현준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남 역할의 유경수입니다. 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희 역을 맡은 서지유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기자님들 질문 주시면 응답하는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그 양쪽 사이드에 있는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기자님들이 좀 질문을 정리하실 동안 제가 좀 먼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단편 영화 대문가를 그러니까 장편 영화로 이번에 첫 상업 영화 연출에 도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앞서 제작하신 단편 영화 중에 이 대문가의 스토리를 장편 상업 영화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래 단편 대문가를 찍기 전에 다른 작품 장편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독립영화제, 단편영화제 다니면서 이 배우랑은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두 명의 배우가 양현민, 유경수 배우였어요. 그런데 이 두 배우와 함께 무슨 작업을 해볼까라고 하던 찰나에 우리 문화 중에 우리 문화의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서브컬처죠. 굿을 어떤 초현실적인 주제지만 이 굿을 원혼을 불러내는 이 굿을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나만의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작업에서 첫 시작이 되었고요. 단편 영화를 43분짜리를 그렇게 완성했습니다. 1개월 정도 연습하고 4회차 촬영한 다음에 완성을 했는데 시작은 3천만 원의 제작비였어요. 3천만 원의 제작비였는데 1천만 원은 영화제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 2천은 사비와 그리고 주변의 돈을 빌려서 완성했는데 그 돈은 지금 다 갚았습니다. 그렇게 완성했는데 찍으면서 생각이 됐어요. 처음부터 계획은 아니었는데 찍으면서 이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서 이 중간에 이런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빌런이 나오고 이 7구역이라는 그림이 확장돼서 이렇게 그려지면 좋겠다라는 어떤 맵 같은 걸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4회차 촬영이 끝나고 영화가 완성되기 직전에 주변 분들에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저 장편으로 계속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주변 분들은 리부트를 말하는 거냐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리부트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이 배우분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정말 우린 잘 될 것 같다. 이거 블루오션이다. 우리가 블루오션이다. 제 앞에 3천만 원이었지만 사실 이제 그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바른 페이를 제대로 된 페이를 받지 않고 같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사례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례가 없었다고 하니까 좀 더 의욕과 오기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장편으로 장편 시나리오를 함께 쓰고요. 장편 시나리오를 완성한 다음에 상업영화로서의 투자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두 분의 배우죠. 서주 배우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박성훈 배우진과
정용호 배우님 합류해서 그렇게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배우분들과 함께 이 장편 영화로 영화가 탄생하게 된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다음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 스타뉴스 김미아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요즘 시대에 굿을 저희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이렇게 뭐 프리스타일 배틀 이런 식으로 접목해서 보여주시게 된 그 이유와 의미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분들도 이제 어떻게 이 작품을 선택했는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굿을 한다는 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실제 뭐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배우셨는지 어떻게 연기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원래 초현실적인 그런 소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판타지나 SF 같은 장르로 풀기보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뭐 영화에 나오듯이 청년 실업이나 약간 스포에 해당될 수 있는 뭐 가정폭력이나 그리고 부동산 문제 같은 그런 문제에 접목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 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뭐 청년 실업, 그리고 자아 찾기,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갈망, 그리고 어린 시절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그런 빌런의 등장, 내각된 빌런의 등장,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좀 총체적인 느낌으로 해서 만들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 영화에 등장한 국판에 대해서는 경기 뭐 우리나라의 그 무섭게 석하 계신 경기대학교 김원성 교수님께 처음부터까지 장르를 구했고 현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무속인 분들께도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그 밸런스를 맞춰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중에서 갖춰진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그걸 스타일리시하게 한번 뽑아보겠다. 사실 이제 국판, 일반 국판 같은 경우는 무속인 분들이 하시는 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해진 몇 가지가 있고 그 안은 프리스타일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해석하는 그런 국판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게 그게 출발점이었고요. 영화를 하면서 3개월을 연습을 하셨어요. 배우분들이 3개월을 연습하셨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판이 시작되는 시작부터 엔드까지가 3회차 촬영이 전부 끝내야 됐어요. 굉장히 빠듯한 스케줄이었는데 3개월 동안 연습하고 3일 동안 문제없이 촬영을 끝낼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신 순전한 배우님들 덕분이고 애써주신 스태프님들 덕분입니다. 네, 그럼 배우님들 이 작품 대부가를 선택하게 되신 계기나 또 군 연기를 위해서 어떤 점을 노력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성훈 배우님. 네. 저는 이제 단편 영화를 보고서 물론 이제 제의가 들어왔죠. 대본이 들어왔고 그래서 단편 영화 찍어놓은 게 있으니 그걸 한번 보고서 결정을 하자 했는데 되게 짧은 시간에 15분이라는 시간을 보고 감독님이라면 신뢰감을 갖고 같이 작업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게 됐고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부담분들한테 많이 그런 건 받았지만 저희 국판 배틀은 공연하시는 안무가 선생님께서 그걸 다 짜주셔서 그 공연 연습장 지하에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연습을 하고 그게 이제 완전하게 다 저희 몸에 밴 상태에서 촬영장에 가서 3일 동안 촬영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거 말고는 이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양현민 배우는 이제 보면 오른손으로 다 그 삼지창을 해야 되는데 오른팔이 안 들어가서 촬영장에서 왼팔로 바꾸는 그런데도 무리 없이 양현민 배우도 촬영을 잘 마쳤고 그래서 오늘 저희도 부국제 때 이제 상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보고서 다시 본 건데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손을 봤습니다. 그때랑은 좀 다른 영화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너무 놀랐어요. 너무 다른 영화여가지고 그래서 저런 마지막 국판 배틀 멋진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양현민 배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예전에 같이 영화 작업을 했던 연출부에 있는 동생이 감독님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6년, 7년 된 것 같은데 원래 이 데모가를 하기 위해서 소개를 받은 게 아니었고 다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소개를 받았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감독님이 어떠한 계획으로 인해서 좀 더 미루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사이에 자기가 다른 영화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이 데모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때는 단편 영화 때는 우리 류경수 배우가 그걸 전반적으로 다 이끌어가는 장면이어서 저는 몇 회차 없었지만 너무나도 그 청담대령이라는 역할이 너무나 하고 싶어서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요.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선택을 했고 그게 이제 잘 돼서 이렇게 장편 영화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물론 뭐 해보지 않았던 노래와 그런 뭐 공수와 안무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물론 가장 힘들었고 하지만 이렇게 선배님과 우리 류경수 배우가 이렇게 같이 연극하듯이 뮤지컬 하듯이 3개월을 연습실에서 생활을 한 것이 힘든 거 이상으로 보람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힘든 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즐거웠던 기억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런 기자님. 네. 감독님이랑 이제 영화제에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다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 공연을 보러 오셨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저는 그 작품을 제가 선택했다기보다 그 당시는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뭐 일이 없으니까 사실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신남이랑 좀 비슷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찍었고 장편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했었던 것 같고 연습 과정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계속 몸으로 그냥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말로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보다도 그냥 이게 별로여도 아니면 이게 맞아도 그냥 몸으로 막 움직여보자 좀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서지효 배우님께서도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그 캐릭터나 준비를 위해서 좀 노력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옆에 계신 두 배우님과 함께 단편 때부터 참여를 했는데 단편 전에 감독님께서 공연장에서 바보입닛이라는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연을 보셨었고 그 이후에 감독님께 시나리오를 받고 제가 읽었을 때 이걸 내가 할 수 있다고? 너무 감사했어요.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작업한 작품이 장편으로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좋은 배우님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또 어떤 대소사가 있었는데 함께 갈 수 있게 기다려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고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를 했던 거는 새 무당 배우님들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준비지만 그 중간에 유도 겨루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무술 감독님과 감독님 체육관에 가서 연습을 하고 옆에 계신 류경수 배우님께서도 같이 스파링 상태도 도와주셔서 같이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정경호 배우가 촬영 때문에 못 하는데 이제 저한테 대답을 대신 해주라고 해가지고 정경호 배우는 저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영화를 제가 이제 같이 촬영을 하면서 빌런이 하나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겠다 했더니 정경호 배우가 형 제가 한번 보면 안 돼요? 하더니 보고서 바로 감독님 한번 만나 뵈야겠다. 그래서 미팅을 하고 바로 결정을 해서 저는 누가 봐도 여기 이 세 명이 악당이고 정경호는 순딩하는데 이제 바뀐 거죠. 저희는 이제 무당이고 정경호 배우는 빌런을 했는데 자기도 그거를 꼭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정경호 배우는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정경호 배우님 참여하게 된 얘기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기자님. 네,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뉴스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저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홍 씨는 이번 그 구판을 위해서도 눈도 칠하고 립스틱도 이렇게 바르시고 분장하셨는데 분장한 본인의 얼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양현민 씨, 류경수 씨, 서지효 씨는 자신이 맡으신 그 캐릭터가 이번 그 대무가에서 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면서 좀 캐릭터 준비하셨는지 그 얘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장을 이제 마지막에 세게 할 거라고 이제 감독님이 얘기는 했었는데 그 정도로 셀 줄은 몰랐고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나성의 남자춘이 이제 원래 알코올 중독인데 술을 끊었으니까 손을 떠는 설정으로 해서 이거 삐뚤빼뚤하게 빨간색 부분을 그리고 나머지들도 약간 좀 완벽하지 못하게 화장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현장에서 애드립으로 약간 좀 변형을 줬었는데 저는 꽤 만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악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대무가에서는 그래도 좀 정의로운 이렇게 우리 신나비를 구출도 해내는 그런 아주 멋지다는 멋있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게 잘 표현이 됐는지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맨날 누구 죽이고 때리고 찌르고 이런 것만 하다가 누구를 구한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참 감개무량했고 나도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구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캐스팅해 주셔서. 사실 배우 본인은 누구를 구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너무 이제 사실 이제 촬영 중에 양현민 배우의 그 본능적인 개그 욕심이 있어요. 같은 데라도 더 웃기게 표현하고 싶어하고 계속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양현민 배우에게 얘기를 주문을 했던 게 현민아 너는 드라마로 따지면 재벌 2세 본부장 역할이야. 항상 무게감을 갖고 그렇게 해줬으면 해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찍었습니다. 네, 이갑수 배우님. 네, 어쨌든 이 20대의 신남이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되게 좀 방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인데 저는 이 신남이라는 캐릭터가 절대로 뭐 지금 20대 힘들게 살고 있는 아니면 뭐 자기만의 꿈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좀 뭔가 좀 치기 어리고 뭔가 좀 사람들이랑 잘 소통할 줄 모르는 이 친구가 조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관객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네. 저희 영화가 우선 40분짜리 단편 영화로 시작을 했어서 그때는 정윤이라는 인물이 어떤 반전을 주는 인물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어요. 인물의 색깔 자체가 어떤 색깔을 입히려고 하지 않았고 갑자기 있다가 이 여자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거기 극 중에도 나오지만 맹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백치미도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사실 했었는데 장편으로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열어놓고 했던 부분이 결론들이 생기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뭐가 부딪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조금은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때 약간 명확하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극복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떤 독특한 캐릭터를 입히기보다는 무채색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정윤이라는 인물이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네, 기자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월드 송승현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오그라들 수도 있는 그런 대사들이나 장면들을 되게 밸런스 있게 잘 연출하신 것 같아서 그런 씬들 연출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씬을 말씀해 주신 건지. 오그라드는 씬이 한두 씬이 아니라. 네, 워낙 많았는데 특히 이제 북한 버리는 씬 같은 곳에서는 대사들도 되게 못 들었어요. 북한을 버리는 씬도 그렇고 네, 많았던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저희 영화는 지금 홍보하고 대로 활극이 맞고요. 무당들 활극이 맞고요. 요 소설 들어있는 유머 같은 경우는 상황이나 캐릭터를 돋보이기 위한 장치 그리고 약간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에 등장하는 고판에 대해서 뭐 소닉스와 그 신남이 비속어를 오가는 그런 거나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신남이 깨어났을 때 이거 뭐 스포일러라 기사를 쓰시진 않겠지만 뭐 난 찍먹이요 이런 대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꼭 이 상황에서 이럴 법한 대사를 한다는 게 저는 그런 걸 비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관객분들과 이제 만드는 저희들 간에 그런 합집합이 있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영화 자체가 프리스타일로 펼쳐진 영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치시키는 몇몇 지점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저희가 영화를 만드는 그런 진정성이 더 접근적으로 더 편해지지 않을까. 독특한 모습이 좀 더 관객분들에게 색다른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그럼 기자님 조금 더 질문을 정리하실 동안 제가 그 박성훈 배우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정경호 배우님과의 인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3인 3색 무당제가 계시잖아요. 양현민, 유경수 배우분들과 작업을 하시게 됐을 때 느낌과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일단 이 두 배우분들은 단편을 같이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장편에서 이제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춤들도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미리 먼저 연습을 했었을 것이고 단편 때 저는 이제 막 들어가서 막 해야 되니까 이 친구들이랑 동등하게 이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에 열심히 했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뭐 웃음꽃이 피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다방신도 그렇고 거의 뭐 이런 상황 설정에 애드립이 좀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막 재밌으니까 그때는 웃음을 참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양현민 배우가 연기하는 걸 보고서 어금니를 물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2달 동안 이제 촬영을 하면서 친해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크랭크업 때 마지막 촬영이어서 유경수 배우 서지우 배우 먼저 보내고 정경호 배우도 그날 같이 보내고 그다음에 유경수 배우가 끝나고 양현민 배우 끝나고 제가 마지막이었는데 되게 이렇게 꼭 끌어안아 줬던 것 같아요. 마지막 촬영 때 그런 그 분위기였었습니다. 촬영 때 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굉장히 합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현민 배우님 같은 경우는 박성훈 배우님, 유경수 배우님 같이 연기하신 게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유경수 배우 먼저 말하면은 너무 이 작품 때 만난 친구인데 너무 그때 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었어요. 대학교를. 근데 연습을 하면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 선물도 줬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 친구의 졸업을 해서 하는 첫 작품을 같이 한다는 거가 저는 좀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박성훈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뭐 작은 역할은 없지만 그래도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단역 같은 걸 했을 때도 선배님과 작업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선배님이랑 이렇게 술자리도 있었고 있었을 때 저를 항상 챙겨주셨어요. 챙겨주시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또 만날 것이다 했는데 정말로 만나게 됐어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또 선배님이 먼저
나 그 작품 하게 됐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좀 약간 꿈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내내 여러 의미로 굉장히 뜻깊었던 작품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작품이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광수 배우님께서도 박성호 배우님, 양현민 배우님과 같이 작업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이제 현민이 형을 양현민이 형을 먼저 만났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조금 살짝 후회가 됐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인사만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만 있다가 현민이 형이 그거를 눈치를 채고 되게 제 마음을 열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셨었어요. 되게 유머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현민이 형이 너무 재밌는 형이라는 것을 그때 이제 점점 연습하면서 너무 재밌고 좋은 사람이구나를 되게 알게 돼서 지금도 너무 친하고 박성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유명하시고 작품도 많이 하실 때 선배님이셔서 긴장이 많이 됐는데 제가 어떤 연기를 하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오는 어떤 상대방 선배님들과의 호흡이 더 재밌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의 케미가 현장에서부터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 하나만 네. 질문 드리자면 그 양현민 배우, 유광수 배우는 이전에 이제 단편을 같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박성호 배우님이 이제 캐스팅된 다음에 첫 연습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연습을 하고 3일 동안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3개월 연습한 첫날에 박성호 배우님이 양현민 배우, 유광수 배우에게 앞에서 너희는 먼저 시작했고 이미 연습하고 있는 도중이지만 난 너희에게 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연습하셨고 촬영이 없는 중간까지도 따로 나와서 연습을 하셨고 양현 배우, 유광수 배우도 촬영 없는 순간에도 계속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고 그냥 리더십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희가 그 촬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현장 뒷편에까지 들려주셨고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서지우 배우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께서는 연극, 뮤지컬, 이제 평소 무대에서 이제 관객들을 만나 오셨는데요. 대무가를 통해서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과 만나게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연장에서 관객분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떨리고 하지만 신나고 설레는 마음이 더 크고 지금은 또 익숙치 않은 공간인 것도 있고 작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떨리고 긴장되는 상태라 설레는 마음보다 떨리는 마음이 훨씬 큰 상태인데요.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었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도 너무 독특하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서도 되게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어떤 부분은 사실 제가 신남 얘기 보면서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우리 영화가 원래 우는 영화였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부분은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신박하고 신나는 영화관에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조금 더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으면 제가 감독님께 또 하나 질문을 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OST가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휴머니즘 엔터테인 무비라는 장르에 걸맞게 OST도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그 힙합씬의 지금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넉살, 타이거 JK, MC 벤타드 이분들이 참여하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분들과 작업을 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 대무가에서 각 세대별로 3명의 무당의 이야기를 그리는 것처럼 각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넉살 그리고 타이거 JK, MC 메타 세 분께 영화의 가편집본을 보내드렸고요. 세 분 다 이렇게 흔쾌히 영화를 좋게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해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타이틀곡 대무가 동명의 제목이죠. 대무가를 그렇게 작업을 해주셨는데 작업을 하는 와중에서도 많은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이 대사를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가사를 풀어내는 게 맞냐라는 얘기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완성되었고 아마 발매일이 오늘인가요?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음원도 이제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 영화 후반부에 상승 효과를 준 것 같아서 되게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히셨고요. 저희 양현민 배우께서는 그 대무가의 비트를 위해서 직접 작곡이나 작사에도 좀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어떤 부분이 특별히 기억에 남으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를 했다라기보다는 감독님이 저한테 좀 맡겨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고백 같은 경우를 이제 할 때라든지 제 1장에서 신남이랑 공수 배틀을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저의 어렸을 때 얘기들을 제가 막 적었어요. 적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제가 그냥 음을 그냥 내뱉었고 근데 그거를 감독님이 다르게 해보자라고 안 하시고 그렇게 네가 나오는 대로 하는 게 난 좋다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고 그걸 그대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사 작곡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맡겨주셨고 저는 그냥 그거를 믿고 저는 막 뱉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독특하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노력들이 좀 합쳐져서 되게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감독님께서 말씀 주신 이렇게 OST 공개 일자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어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지금 진행이 되어서요. 저희가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감독님부터 배우님들 인사 말씀 듣고 간담회 마치고 포토타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은 단편 43분부터 출발했어요. 영화를 43분으로 출발을 했고 그 단편은 이게 사례가 없는 작업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의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한데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같은 경우는 옴니버스 스타일이어서 약간 또 궤를 달리하는 이야기라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 영화의 그 이어지는 스토리 부분들을 무당학원이라는 작은 공간에 시작을 해서 점점 그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스케일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확대되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질감이 없게 동일한 어차피 하나의 스토리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영화를 구성했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주신 우리 배우님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정경호 배우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사람이고 이번에 연기 변신을 보여줬었는데 본인도 어떻게 관객분들에게 보여줄지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면 이렇게 3명의 무당의 이야기인데 본인이 함께 참여해서 그 밸런스를 깨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너무 착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정경 배우께 다시 한번 자리에 오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경 배우님은 무대 인사 때는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러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 그 평론가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준비한 작품입니다. 저희 가족처럼 다 같이 지내고 있고 아직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여쭤보시는데 무슨 장르의 영화냐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아직 장르를 모르겠어요. 무슨 장르의 영화인지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근데 뭐 비슷한 건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스타일의 장르. 뭐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목 막히면 또 음료수도 있고, 그런 장르의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감독님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되게 뜻깊은 작품이거든요. 거의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 때 대무가가 노래 가짜가 아니고 집 가짜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오늘도 봤는데 뭐 괜찮은 작품이 나온 것 같아서 홍보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서 많은 관객분들이 오셔서 영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선배님이 하셔서 그 장르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반응이 굉장히 궁금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보실지, 어떠한 장르로 보실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저 영화가 상영을 굉장히 오래 해서 여기 계신 선배님들, 동생, 누나 막 이렇게 오랫동안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상영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무가 영화 개인적으로 되게 애정하는 작품이에요. 저희 즐겁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찍었는데 저희끼리만 즐거울 게 아니라 그 기운들이 관객분들한테 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이번 뭐 가을 이렇게 해서 되게 유쾌하고 시원하고 재밌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시기를 저희가 거쳐왔는데 모든 분들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기쁨이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극장에서 대무가와 함께 신명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심장이 떨려서 막 쿵쿵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뛰는데 약간 이 비트가 저희 영화를 보시면 이 비트가 그렇게 막 느껴지고 신나거든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인터뷰 써주시고 찍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잠깐 무대 밖으로 가시면 저희가 장례 정리 후에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장례 정리 후에 포토타임 진행하겠는데요. 포토타임 순서는 저희 감독님, 배우님들 단독과 진행하고요. 세 분, 성인선배 무당증을 보여주셨던 세 분 배우 컷 진행하고, 그리고 서지우 배우님까지 오셔서 배우 단체 컷 진행하고, 그리고 감독님 컷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정리되는 대로 바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밖에서 준비되시는 대로 이제 박성우 배우부터 개인 컷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단독 컷부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우 배우님 입장하겠습니다. 박성우 배우님 40대 무당을 연기하셨죠? 그리고 멋지게 무당을 하시고 포즈 잡으시고 정면 봐주시고요.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좌측도 잠깐 봐주시겠어요? 네, 오른쪽 쪽을 내주셨고요. 우측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무대 밖에서 대기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양현민 배우님 찾아뵙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멋지게 제대로 포즈를 취해 주시고요. 정면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좌측 잠깐 시선 부탁드릴게요. 청담 부령을 연기한 양현민 배우님 포즈 취하고 계시고요. 네, 우측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밖에서 잠깐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유경수 배우님 입장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 보고 포즈 부탁드릴게요. 신선생님단 역할을 맡으셨죠? 네, 좌측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즈 감사합니다. 네, 우측으로도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 무대 밖에서 이렇게 부탁드리겠고요. 네, 소지우 배우님 촬영있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네, 정면으로 네,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포즈 감사합니다. 우측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측도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포즈 감사합니다. 네, 잠깐 자리 무대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연출을 맡으신 이하정 감독님 빈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으로 시선 부탁드릴게요. 하트 포즈도 해주셨고요. 네, 좌측으로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측 시선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무대 밖으로 주시고 저희 무당주 세 분 배우님 박성훈, 양현민, 유경수 배우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동일하게 먼저 정면부터 시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컷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고 포즈 시작해 주시고요. 좌측으로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컷 부탁드릴게요. 우측으로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에 계시고 저희 허지우 배우님 오셔서 배우님들 단체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가의 주역들이시죠? 네.
먼저 정면부터 보시고요. 배우가 화이팅. 다시 화이팅 컷 할까요? 정식의 화이팅 컷 보여주시고요. 네, 좌측에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배우가 화이팅. 네, 우측에도 잠시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하트컷 주셨던 것처럼. 네. 배우가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하트컷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모셔서 마지막 단체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가운데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정면부터 포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자세로 찍고요. 네, 다음에 저희 화이팅 포즈컷 찍을게요. 네, 정면을 보시고요. 네, 저희 배우가 화이팅 한번 할까요? 배우가 화이팅! 엄지, 좌측으로도 잠깐 시선 부탁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우측으로도 마지막으로 시선 처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과 저희 모두